오늘은 수우파에서 요즘 핫한 인물 중 하나인 모니카에 대한 타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는 모니카의 기본 탄생 카드를 통한 성격과 그 다음에 2022년에 모니카가 앞으로 활약을 하는 것들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타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모니카에게 바치는 저의 타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니카의 탄생 카드는 바로 전차입니다. 이거는 누구나 탄생 연월을 알면 계산할 수 있는 방식인데, 저의 계산 방식으로 모니카를 계산해 봤을 때 나오는 카드는 여사제입니다. 이 두 카드의 공통점이 있다면 흑백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모니카는 기본적으로 성격이 호불호가 갈리는 성격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은 명백하게 이 사람을 왜 따르는지가 정해져 있고, 이 사람은 싫은 사람들이 명확하게 또 존재하기도 합니다. 또한 모니카의 성격 특성상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자신의 말을 논리정연하게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지금 전체 두 개 카드를 한번 보시면 표정 자체의 변화가 딱히 없어요. 차갑다란 느낌을 많이 주는 사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모니카 씨의 얼굴을 봐서도 알겠지만, 아마 모니카 씨는 어렸을 때부터 표정 변화가 많이 없다고 하거나 표정이 무섭다, 무표정이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 등의 그런 얘기들을 아마 들어왔을 걸로 보여집니다. 모니카 씨는 추진력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거든요. 자기만의 색깔이 확고한 사람이에요. 자신만의 논리와 계산과 이상향, 가치관이 들어가 있는 성격일 확률이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의 카드 다 예술성을 갖고 있는 카드긴 하지만, 예술성 자체를 행동으로 승화시키고 의미 부여를 함으로써 그것을 남들에게 직설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 돌려서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모니카 씨 같은 경우는 화법 자체는 직설적일지는 모르겠으나 하는 행동들이나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방향들은 굉장히 부드럽게 사람들에게 새로운 의미로 다가갈 수 있도록 한번 포장을 하고 새롭게 바꾸어가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모니카 씨는 기본적으로 원래 타고난 리더의 성향을 갖고 있어요. 전차 카드 특성상 장군이거든요. 그래서 명령을 잘하고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올 수 있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이 전차 카드 그리고 여사제 특성상 한 가지의 색깔만을 갖지를 못해요. 워낙에 영토 확장이나 다른 데를 이곳저곳 쏘다니는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에 집중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의 발을 담그는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방면에서 뛰어난 사람인데, 뭔가 한 가지로 설명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이런 타로카드 사주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기본적으로 연애하기가 조금 까다로워요. 자기 스스로에 대한 격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거든요. 자기 급을 알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연애를 할 때 이상향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기준이 명확해요. 어떻게 생겼으면 좋겠고, 어떤 정도의 연봉을 갖고 있거나 삶의 모토가 어떠한 것인지, 이런 가치관이나 기준들이 굉장히 명확하게 잡혀있는 사람이라서 아마 만나는 사람마다 까다롭다 라거나 예민하다 라거나 아니면 따지는 게 많다, 너무 좀 이성적이다, 너무 뭔가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보통 연애에서 들을 확률이 높아요. 하지만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무인도에 던져놔도 자기 스스로 먹고 살 것을 만들어내고 창출해내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연애를 함에 있어서 특별하게 이 사람의 기준에 벗어나는 행동만 안 한다면 연애하는 사람에게는 거슬리는 행동을 안 해요. 그렇지 않고선 대부분의 연애는 퍼주는 연애이거나 희생만 당하거나 그 사람 좋은 일만 시키고 뿌듯함을 느끼면서 키워주는 연애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두 카드의 공통점이 있다면,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서는 안 된다라는 공통점이 있고요. 그 속내를 드러내면 자기 자신이 무너지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 자신 스스로의 캐릭터나 자아 자체가 무너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곧 자존심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속을 잘 드러내지 않아요. 프라우드먼을 보면서 드는 생각인데, 아마 멤버들이 분명히 모니카 리더가 힘든 점이 있을 텐데 그런 점들을 잘 공유를 안 하고 스스로 그걸 묵히려고 한다, 많이 힘들어 보인다라고 느끼시겠지만, 이분들에게, 특히 모니카에게는 이 성격상 그게 더 편해요. 남들한테 괜히 얘기해봤자 내 얼굴에 침 뱉기고요. 내 스스로 어차피 이 고민이 얼마나 갈지를 알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 방법 자체도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했잖아요. 무인도에 던져놔도 알아서 살아날 사람이라니까. 고민은 한순간일 뿐이고 감정의 그런 낭비를 하고 싶지 않고, 결론은 이 마이너스조차도 플러스로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연구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약점에 약할 틈이 없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바쁘고
그래서 대부분 모든 얘기를 일 얘기거나 자신의 커리어와 관련된 생각만 하고 그런 대화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니카 씨의 2022년은 어떻게 갈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2022년에 모니카에게 일어날 일이나 좋은 일들을 한번 점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바쁘고 굉장히 많은 활약을 할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 공통점이 있어요. 제가 1년을 6개로 나눈 거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의 분기로 나눠봤을 때 이런 모습이 돼요. 중반기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상반기와 하반기에 보면은 좋은 일 뒤에 나쁜 일이 있고 나쁜 일 뒤에 좋은 일이 있어요. 근데 그 좋은 일의 간극, 나쁜 일이 일어나는 간극조차도 0번에서 10번으로 갈 때까지가 굉장히 급진적인 일이 있고요. 여기서도 싸움에서 갑자기 여왕까지 올라가는 데 있어서도 조금 더 급진적인 일이 있습니다. 전반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모니카 씨는 내년에 성격 같은 한 해를 보내실 것 같아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루는 것들이 많고 아마 제가 볼 때 모니카 씨가 지금 계획하고 계신 게 따로 있으신 것 같아요. 아마 이거는 그리고 자신의 프라우드먼에 관련된 일들이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프라우드먼이 따로 어떤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거나 프라우드먼을 위한 뭔가 행사, 프로젝트, 계획 이런 플랜들이 분명히 존재해 보이고 물론 있겠지. 크루마다 계획이 있을 텐데 단순히 지금 하는 프로젝트로 보이지는 않고요. 뭔가 댄스계 한 획을 그을 만한 정도의 굉장히 커다란 일로 보여지고 옛날부터 그것을 준비해왔다라는 걸 저는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 시점으로 봤을 때 월로 치자면 저는 느껴지는 월로는 7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7월부터 뭔가가 있을 텐데 그게 굉장히 반응 자체가 초반에는 안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공격을 질타를 많이 받아도 결국엔 빛을 발하는 게 마치 모니카 씨의 사주와도 같아요. 기본적으로 사람들을 따르고 사람들을 잘 이끌 수 있는 성격인데 그게 아마 플러스가 된 프로젝트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 시기는 분명 7월로 저는 보여지고요. 나머지 한 해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트러블이 있기는 하고 공격하는 대상들이 있기는 하지만 굉장히 급진적으로 흘러가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의 포인트가 있다면 프라우드머니 내년엔 좀 뭔가 규모가 커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족에서 시작된 게 여왕이 됐다가 결국 왕으로 끝나는 한 해가 되거든요. 모니카 씨는 내년에 한 해가 굉장히 좋은 운의 흐름으로 보여지고 자신이 이끌고 있는 프라우드먼도 굉장히 크게 성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입도 새로 들어올 것 같고 아마 이런 일들로 아마 하고자 했던 게 더욱더 명확하게 펼쳐질 것 같은데 완제의 퀸이나 킹 특성상 자신의 성장과 자신의 계획에만 좀 몰두하고 있다라는 단점이 있긴 한데 오히려 모니카 씨에겐 이게 장점으로 승화가 되는 성격이기도 합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확고한 가치관이나 계획, 기준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모니카를 성장시켜주는 원동력이거든요. 그리고 프라우드먼은 사실 모니카가 주축이 되어서 모여있는 멤버들이잖아요. 모니카가 무너지지 않는 한 프라우드먼은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는데 그 영향을 멤버들까지도 다 같이 받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내년 초반하고 내년 후반기에 제가 볼 때 4월쯤하고 10월에서 11월 사이쯤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4월에 일어난 일은 괜한 공격들이고 제가 볼 때는 같은 댄서 씬 안에서 태클을 거는 일들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영상을 찍는 시점에도 팝핀이라는 단어로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일 같은 또 그냥 잡음이 들리는 하나의 고비일 뿐입니다. 요거는 그냥 구설수와 관련된 일로 보여지고요. 내년 10월에서 11월에 있는 일은 모니카 씨 허리가 안 좋아요. 모니카 씨는 관절과 허리와 관련된 곳이 굉장히 안 좋은 사람이거든요. 태생적으로 약하기도 한데 아마 댄서를 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재활치료도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건강이 악화가 되는 시기로 저는 보여져요. 내년 건강관리, 특히 저는 몸 관리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고 몸을 쓰는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재활이나 아니면 몸을 항상 좀 아껴주고 몸을 이제 관리를 해줘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듭니다. 건강으로 무너지는 일이 있겠으나 다시 일어나는 일이 있을 것 같고요. 아무리 공격이나 현실적 제재를 받아도 버티기만 하면 바로 살아나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혹시나 조심해야 될 게 있다면 어떻게 조심하면 되는지를 황금카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년에는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너무 급하게 추진하면 안 된다. 한마디로 급하게 마시면 체한다라는 건데요. 이게 근데 그 특징이 있어요. 모니카 씨의 성격상 계획을 굉장히 추구하거든요. 그래서 플래너이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어느 정도까지 왔어야 된다라는 그 기준이 있는 성격이에요. 근데 내년에는 그 기준을 좀 스무스하게 조금 더 여유 있게 가지시는 게 필요해요. 안 그러면 몸으로 쳐요. 굳이 그렇게 가서 좋을 건 없으니까 조금 더 여유 있게 가지면서 한 해를 보내시는 게 좋겠고, 전체적으로 한 해 흐름 자체가 성장을 하는 한 해이기 때문에 원하는 위치까지는 분명히 올라갈 수 있으나 그 속도나 그때그때 일어나는 일들이 모니카 스스로에게는 계획에 맞지 않고 느려서 답답할 수는 있겠다. 그러나 그것에 짜증을 내거나 답답해하고 스스로를 깎아서는 안 된다. 자기 스스로가 성장하는 한 해이고, 태클을 거는 사람들이나 그런 일들이 있더라도 버틸 수 있는 해이며, 그런 것들을 신경 쓰지 않고 여유 있게 속도를 가지기만 하면은 충분히 원하는 목표까지 이룰 수 있는 한 해로 저는 보여집니다. 네, 오늘은 모니카 씨에 대한 타로를 여기까지 보았고요. 혹시 프라우드먼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나요? 언제든지 저는 프라우드먼하고 콜라보를 할 예정이 있으니, 제가 작은 규모의 채널이더라도 사실 연예인이나 모델을 전담으로 저는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로 사업이나 아니면 아이템, 뭔가 어떠한 집단이나 회사, 사업 자체가 어떤 방향성으로 클 수 있는지를 컨설팅하는 타로로 유명하기 때문에, 혹시나 프라우드먼의 팀의 방향성에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언제든지 저를 사적으로든 촬영으로든 불러주시면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개인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상담 예약하실 수 있겠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여러분들이 재밌어 할 만한 인물 타로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